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6일 폐회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야당 시장과 여당 의회 체제의 시정 질문이 이루어져 개회 이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박형준 후의 첫 부산시정 검증대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세혁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검증이었던 만큼 시정 질문에 임하는 시의원들이나 박형준 시장의 태도 그리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임시회를 두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상 이제 야당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시회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와 달리 좀 싱겁게 끝났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기재위의 그 노기섭 의원과 도시환경위의 고대영 의원, 그 요지마 그룹 펀드하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권 그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너무 싱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첫 야당 시장이라서 박형준 시장도 이제 좀 더 겸손 모드로 나왔고 그리고 협치를 좀 중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야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상당히 다수인데 좀 약간 뭐 한 건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일단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상당히 좀 협치를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공격적인 것보다는 어떤 당부라든가 정책 제언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박 시장이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쵸. 사실 공격거리 자체가 이제 없었기도 해요. 그래서 민주당 시의원이 이제 정책 어떤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 좀 어떤 발목을 잡기는 좀 그렇고 비평이라든가 비판적인 어떤 질의가 가능할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일단 이전에 이제 권한대행 체제하고 뭐 시장 체제 이 기존에 선거에서 시정 체제로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뭐 선거 질문과 같은 것들이 없었다고 이제 평가됩니다. 시작되기 이전에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협치를 내세우고 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발목 잡을 게 없으면서 좀 심심한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특히 부산시가 최근에는 요지마 그룹과 맺은 이 혁신기업 투자 업무 협약을 두고 부산시의회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시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요지마 펀드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창업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3일에요. 부산시하고 요지마 그룹 간에 그런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부산의 기술 벤처 투자라든가 금융 컨퍼런스,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이제 유치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유대계 창업 투자사, 그 버텍스라든가 그리고 아원 크라우드를 부산에 유치하는 건 하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 부산 특화형 벤처 캐피탈 출범을 위한 협업, 그리고 기술 이전 파생 매출 약 이제 42조 원을 기록하는 YG만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사업화 이런 사업 등을 부산에서 이제 이어갈 계획으로 이제 어떤 그 계약 양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양해 각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노기섭 의원이 협약의 주요 관계자가 혹시 뭐 박 시장의 그 시장 그 선거 때 캠프 내에 있는 그 데우스밸리 사업단 소속이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요. 사실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과연 부산에서 이제 이게 진행되는 것이 그건 좀 이렇게 좀 실익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노 의원이 이제 1조 2천억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서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의회 사전 어떤 승인 이런 것을 받지 않고서 이루어진 데다가 그런 구체적인 협약 내역도 이제 공개하지 않은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시장이 이제 김인일 부시장이 이제 답변했는데 사실 1조 2천억 규모의 그런 창업 글로벌 펀드 조성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일부 이제 4,700억 원,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펀드까지 합치면은 6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실무에서가 이제 아니라 이제 어떤 공약, 자문단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이제 답변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박 시장도 사실 시장 후보로서 이 창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펀드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볼 수 있고, 예. 그 협약 이것도 부산시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 노력을 위한 어떤 양해각서 차원이다라고 이제 어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좀 공개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사안은 그 요즈마 그룹 그 회장하고 박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양해각서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시 의회 입장에서는 사전 협약 없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거군요. 네. 또한 박현준 시장은 예비 후보 시절 1조 2천억 원대의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했었는데요. 부산시는 지난 6일이었죠. 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청년 고용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사실 전 지역에 다 이제 해당되는 문제지만은 특히 부산이 좀 심각한 문제가 청년 실업입니다. 특히 오직하면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청년들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서 빠져나가서 이제 유출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어떤 동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청년 정책 일자리 정보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정보의 불일치, 그거를 이제 미스매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런 사실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좀 일자리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죠. 사람이 필요한데 정작 또 구하려는 청년들하고 이 눈높이가 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보의 어떤 비대칭적 측면도 있고요. 이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하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IT 기반의 도시명제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수도권 IT 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하면서 중요한 것이 인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 교육을 좀 실시하는데 그래서 좀 자금을 좀 투입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연수 기반 산학 협력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기서 또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해가지고 어떤 그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특히 청년들에 있어서도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어떤 4가지 정도의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주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보궐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주거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가장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던 주거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완화 정책이 다뤄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식주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주거 문제거든요. 그렇죠. 요즘같이 이제 집값이 폭등하는 거의 뭐 이제 전 지역을 망라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란데 이럴수록 서민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많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박 시장도 그러한 거를 좀 염두에 뒀고 어떤 이제 공약상에서도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뭐 더불어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 사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주거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정책 사안들이 인식하면서 사실 이 난개발 문제도 사실 개발 과정에서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개발과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려가 돼서 이제 했는데 사실 이 취임하자 그 박 시장이 2주일도 안 돼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칫하면 난개발을 유발하고 또 주변 집값을 자극해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시가 정비 사업을 통합해가지고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그 기준 용적률을 10%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자칫 우려사항, 난개발의 우려사항은 사실 뭐 지적할 만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박 시장의 어떤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내부 검토용으로 전락했다고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 방지를 위해서요.
이 4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9년인가요? 4억 원 예산 들어서 예. 신규 건축물 높이를 120m로 제한하는 그 높이 관리 기준을 수립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어떤 것에 맞물려서 사실 좀 난개발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사실 이거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4년간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제약된 것이 이제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를 네.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제 성찰을 뭐 기존에서도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 집행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주택 공급을 필요한 곳에 빨리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어떤 정부와 시의 기본적인 그런 입장도 이제 거기에 맞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기조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례안에 대한 평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의 시정 질의와 14명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조례안 42건을 포함한 총 52개의 안건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시의회 입법 활동이 활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조례안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42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조례가 이제 상정돼서 나름의 어떤 활동을 좀 활발하게 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평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산시의회에서 이제 만든 조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준 기본 조례라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요. 그래서 그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서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했고요. 이 조례가 이제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의 유출을 좀 막고 지역 경제로 이제 선순환시키기 위한 어떤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래도 잘 만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이제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시민 참여가 아직까지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이라든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시의회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조례와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부산미래혁신위가 실질적인 인수위 역할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4월 30일에 3주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미래혁신위 출범을 두고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미래혁신위가 박 시장의 어떤 인수위 역할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동안 뭐 46명 전문가라고 참여했는데, 그렇죠. 뭐 정치 학계 사람들이 이제 주가 되고, 그렇죠. 뭐 기회 이제 또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예컨대 전문가 참여는 잠깐 저조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이제 46명의 전문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3주간에 걸쳐서 17차례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초청 강연 이런 걸 좀 통해서요. 50개의 어떤 과제를 이제 도출했습니다. 그걸 제안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기존 어떤 그 정책이나 그런 사람들과 좀 어떤 차별화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좀 약간 비판을 좀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정책에는 나열이라든가 뭐 재탕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비판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게 힘이 되는 복지안전 도시를 만들겠다. 또 초광역 국제해양 경제 도시, 그리고 산업협력 중심의 창업 일자리 도시, 그리고 이제 AI 기반 스마트 도시, 그리고 탄소 제로 그린 환경 도시,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 관광 도시. 사실 이 6가지인데요. 상당히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전에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것이 이제 뭐 기존 정책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는 비판을 해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짧지만은 그래도 좀 첫 단계부터 좀 제대로 잘 추진돼서 그 시민들한테 좀 체감되는 그런 네. 정책으로 좀 이렇게 좀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어떤 첫 사업을 기초를 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보다는 네. 이거 하나하나 정한 것들에 대한 기초를 닦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엔 또 차기는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은 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정책들이 부산시를 좀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데 어떤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출범을 했고 또 초반보다는 인원이 추가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미래를 위한 교두보를 좀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준비 보조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기한이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나름 노력을 했겠지만은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정치인 일색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좀 10여 명 정도의 노동, 여성, 문화 이쪽 분야의 인력들은 이제 좀 같이 이제 충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력들이 뭐 거의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6명인데 예. 거기에 안타깝게 좀 약간 2030 2대들이 좀 빠졌다는 그런 것이 좀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예. 사실 그 20대 젊은층, 20, 30대 젊은층들이 사실 부산의 이제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좀 담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가장 커다란 좀 어떤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박형준 후에 어떤 이제 첫 어떤 그 사업을 어떤 설계한 그런 위원회라고 봤을 때 이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착실하게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좀 착실하게 시민들이 좀 공감하고 좀 이렇게 좀 같이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의 평을 보면 시의회와 부산시 양측 다 다소 아쉽다는 그런 평이 많습니다. 야당 시장과 여당 의회 이 체제가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창조적인 긴장,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해나가기 위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여당 일색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밀월 관계는 유지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자칫하면은 그들만의 어떤 시정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야당이고 이제 그 시의회는 여당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여기서 소모적 갈등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긴장 관계로 유지된다면은 서로 견제를 하면서 견제를 하고요. 비판을 하면서 비판하되 협력할 거는 협력하는 그야말로 어떤 생산적인 협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 시든 의회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요. 어떤 시민의 이익, 지역 발전, 더 나아가서 이제 국익에 부합되면 더 좋겠죠.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부딪히고 서로 아주 어떤 진짜 창조적인 그런 공공 영역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좀 내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좀 이번에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시민분들을 위한 어떤 건강한 협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